지난주에 체인하고 진입뽑기만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설명을 우선 하고 진입뽑기랑 체인은 가공 경로를 하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각형 하나만 가운데다 그릴까요? 가운데다가 백의 백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이제 모델링으로 체인을 잡는 것도 이제 마지막에 모델링 갖다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고, 윤곽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윤곽 가공 먼저. 자, 공구 생성 창이 뭐 체인하고 형상 체인은 있었고 공구를 할 겁니다. 공구 가공, 공구 생성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가공 경로창에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얘가 선반도 되고 와이어도 되고 뭐 뭔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계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신창에 밀링, 선반, 와이어 뭐 이런 게 있죠. 디자인이 있으면 밀링에서 뭐 기본값으로 시작을 하던, 뭐 포스트가 다른 수업을 했으면 판학인이라고 돼 있는 거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가 이제 머신 그룹이 생성이 되고 가공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쪽 왼쪽에 있는 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곽 가공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윤곽 가공을 한번 눌러보세요. 체인창이 나올 겁니다. 자, 체인창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자, 단일 체인으로, 자, 첫 번째 찍는, 이거 하나만 찍으니까 찍는 도형의 왼쪽을 찍어야 진행 방향에 무조건 기본은 좌측에 진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처음에 여기를 찍어야 화살표가 이쪽으로 진행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찍으면, 자, 가고자 하는 처음 시작 방향의 초록색 화살표, 종료 방향의 빨간색 화살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절삭을 하겠다. 그리고 공구는 진행 방향의 좌측에 쓸 거다. 그럼 무조건 하향 절삭이 되는 거죠. 확인? 자, 메뉴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체인을 다시 변경을 할 때는 도형 체인 창을 누르면은 다시 체인 관리자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도 눌렀죠. 바깥쪽 메뉴에서 여기 도형 체인을 눌러서도 들어갔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있습니다. 체인을 추가하거나 뭐 삭제를 하고 다시 잡거나 하실 때도 이쪽에서 잡게 됩니다. 자, 공구 여기서 당연히 포켓이나 윤곽이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공구에 들어갑니다. 자, 공구를 생성을 할 거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이라는 걸로 공구를 우선 처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공구 관리창에서 공구를 이미 만들어진 걸 부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세공구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자, 우선 엔드밀을 정의를 할 거예요. 엔드밀을 정의를 할 건데, 평엔드밀, 여기서 공구의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볼로이즈 엔드밀, 볼 엔드밀, 페이스밀, 뭐 반경, 여갈, 그 다음에 챔퍼, 티커터,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 있고, 사용자 공구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제작을 하게 되는 형태를, 뭐 공구의 형태를, 모양을 만들게 되는 형태일 때 사용자 공구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평행들이 도형의 정의. 자, 우선 시파이 엔드밀, 지름, 총기장, 그 다음에 절삭 길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너에 R이나 C나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고 여기가 샹크. 자, 여기가 생크 부위인데 절삭 부위 웨이치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라도 리브 타입 우리가 그냥 5파이 한 대만 하나 그려볼까요? 그럼 바꿔서 5 만약에 5 4파이로 하죠. 4에 자, 절삭 길이는 잘 보세요. 절삭 길이는 제가 4파이, 4, 3, 12 보통 12, 15 정도 쓰실 거예요. 그죠? 12, 15 리브 타입 같은 경우에 뭐 12를 쓸까요? 12에 날장 12에 자, 여기서 생크 지름부터 넣어볼게요. 생크 지름이 6 자, 보통 리브 타입 엔드밀 볼엔드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15도예요. 그래서 요거 병사각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거 테이퍼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길이로 선택하지 않고 15도로 선택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딱 카탈로그상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D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3D를 할 때는 테이퍼 생크까지 홀더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도로 그리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15도 거의 대부분 다 기본이 15도입니다. 그래서 숄더 길이 뭐 12mm 뭐 이런 식으로 12.5 도피 날장이 보통 리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리브 타입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 15mm로 바꾸면 15짜리면 날 길이가 한 5mm 정도 5mm나 날 길이가 5mm 정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리브 타입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2D 할 때는 2D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윤곽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돌 체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에서만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제 3D 형태 모델링을 띄워가지고 광정삭을 할 때는 홀더를 피워서 이제 생크나 홀더를 피해가지고 얘가 제품 가공력을 남기고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볼엔드밀 리브 타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엔드밀 리브 타입도 마찬가지고 테이프 각도는 15도로 주시면 돼요. 무조건 15도. 15도.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의 마무리에 넘어갑니다. 도형에서 이따 공구 만드는 거는 이제 제작 공구를 만드는 건 진도를 좀 나간 다음에 나가고 속성의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공구 번호, 길이 보정 번호, 경보정 번호 뭐 이렇게 들어가죠. 네, 번호가 지금 누르면 다 따라 들어갈 거예요. 2번을 누르면 2번이 되고, 그러니까 헤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2번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을게요. 지금 우선은 CS하고 FTP는 절삭 속도 계산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그건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카탈로그에 있는 절삭 조건을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우선은 이송 속도, 내가 만약에 1000으로 절삭을 한다. 1200으로 할까요? 1200. 이 절삭할 때의 속도. Z축 이송 속도는 자, 우리가 처음에 안전 높이가 있고 진입 높이라는 게 있어요. 재료 상단으로부터 이 깍두기가 있죠.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전한 높이까지는 진입하기 전까지의 높이까지는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내가 Z-2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거기까지 Z가 내려갈 때의 속도를 얘기를 해요. 내가 뭐 12,000으로 하면은 1,000, 2,000, 뭐 5,000이든 10,000이든 하면은 Z가 왔나 확인하기 전에도 쿵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속도 정도, 한 추천은 저희는 2,000으로 놓고 씁니다. 2,000 정도면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네.
복귀 속도는 한 번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이게 Z-20을 절삭을 하고 올라갈 때의 속도예요. 근데 간섭이 없으면 G0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바깥에 옵션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 복귀 속도만 필요할 때 바깥에서 볼까요? 밖에 나가야 메뉴가 나오니까 우선 정의를 하고 나갈게요. 여기도 3000으로 티가 나게 5000 놓을게요. 5000. 자, 여기는 한 8000 정도. 이건 스핀들 회전 M3 할 때 들어가는 거. 자, 여기다가 여기 이제 우리가 출력이 나가면 공구 툴 체인지를 하고 주석문에 내가 이게 무슨 엔드밀이다 라고 데이터에 표시를 하기 위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내가 다시 L15짜리 뭐 J다 아니면 황삭이면 R이다 라우팅이다 뭐 여러분들 그 기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대문자로 할까요? L15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15 하고 우선 출력 나간 데이터 결과물을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자, 요 이제 XY 스텝 간격은 이거 이제 공구 데이터 공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공구를 선택을 할 때 X 간격이 얼마고 Z 간격이 얼마씩으로 항상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머신 정의에 정의가 되어 있는 기본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진 않는데 우선 공구 안에도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확인 끝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우선 대충 넣어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절삭 파라메터 그냥 그대로 두고요. 진입 복귀 그대로 두고요. 링크 -5라고만 넣어볼게요. 링크에서 -5. 링크만 -5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경로를 확인할 때는 아까 지난주에도 한번 했지.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4파이 엔드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경로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할 방법도 있는데 출력을 나가고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서 이 검증 표시를 잠깐 치우고 내가 자 홈에 가서 자 가공 경로 측정이라는 거를 눌러도 아이고 Alt T를 한번 눌러놔야겠네. 자 여기서 경로를 계속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거 눌러도 돼요. 요 아이콘 계속 화면에 표시되어야 되니까 선택된 화면 표시 전환 아니면 선택된 경로만 요거를 체크를 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 경로 측정이라는 창을 들어가면 지금 피드 회전수 그죠? 급속이송, 지공, 급속이송 그 다음에 Z 이송속도 2000 회전수 8000 지공 1 그 다음에 직선 절삭할 때 1200 회전수 800 M8 그 다음에 여기 끝날 때 급속이송 그죠? 근데 여기 출력을 나가 볼게요. 네 우선은요. 자 요거 Alt T를 눌러도 돼요. 요거 경로를 나오게 한 다음에 가공 경로 측정이라는 홈에 가공 경로 측정이라는 걸로 툴패스를 찍어서 절삭 조건의 위치와 XY 위치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출력 나가 보면 포스트에 따라 좀 출력하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머신그룹 1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이 머신그룹 1은 이 그룹, 이 네임이에요. 그룹 네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은 뭐 따로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면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건 포스트 네임이고 마스터캠이고 뭐 내려갈 겁니다. 이건 뭐 포스트 상에 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제 보정이 컴퓨터로만 무조건 돼 있다. 그 다음에 4파이 아까 L15라고 입력했죠. 공구 만들 때 그게 주석 공구 체인지 옆에 주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파라메타에서 공구에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구 네임을 썼잖아요. 그죠? 공구 네임이 쓴 게 툴 체인지 할 때, 그 다음에 처음에 출력이 나갈 때 앞줄에 쫙 나와요. 몇 번 공구, 몇 번 공구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가 주기에 쭉 나오긴 합니다. 포스트에 따라 틀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4파이 플랫.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안전 높이가 10을 넣었으니까 최저 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죠. 여기 우리가 스핀들을 8,000을 넣었죠. 예? 스핀들 8,000을 넣고, 자, 여기 길이 보정 번호, 공구 번호 2번이라고 했고, 길이 보정도 2번이라고 했어요. 그죠? 2번이라고 했고, 내가 Z3mm까지는 지공이에요. 그죠? 확인. 그 다음에 지공1, G94는 뭐죠? 분당이송. 그죠? 분동이성. 이건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탭을 회전당이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공1, Z-5. 그죠? 5mm. 할 때 2000으로 내려가라고 아까 입력을 했고요. 이게 아이고 이거예요. 2000.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면 절삭을 할 때는 1200이었고 다 빠져나간 후에 급속이성으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 복귀 속도 3000, 5000이라고 넣은 것 같죠? 근데 그건 왜 출력이 안 나가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간섭이 있거나 특수하게 얘가 올라갈 때 피드가 아니라 뭐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위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를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이 공구창에 여기에서 급속이성 복귀라고 되어 있는 걸 해지를 하면 이 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죠? 5000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키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본 공구는 이거 체크해 놓을게요. 자, 기본 공구는 내가 이제 같은 공구를 쓰는데 절삭 조건이 다를 때가 있죠. 예? 황삭일 때는 뭐 중삭, 정삭일 때 여기서 좀 깨진다거나, 여기서는 뭐 같은 공구를 센터 찍으니까, 예를 들어 10파이 NC, 뭐 6파이 NC로 면치도 하고 센터도 찍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NC로 센터를 찍을 때 회전이 빠르면 어떻게 돼요? 떨죠. 하르르. 같은 공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고 공구를 새로 만들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변화를 주게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3000이라고 스핀들을 3000이라고 놓으면, 그죠? 이 바깥쪽에 3000이라고 놓으면 기본적으로 해당은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근데 전체적인 공구에 대한 설정이 바뀐 건 아니고 이 툴패스 하나만. 근데 내가 하나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 V 하나를 복사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저장, 왜냐면 이 데이터는 주로 쓰는 값을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내가 다시 이걸 쓰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싶을 때 클릭을 하면 다시 돌아갈 거야. 원래 저장을 했던 값으로. 근데 필요에 따라 그 부위의 피드나 절삭 조건을 바꿀 때는 이게 여기서 바깥쪽에서 바꿔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서 공구를 다시 선택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해하시겠죠? 네, 특수하게 같은 공구를 쓰고 있지만 이 부위만 절삭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 이 툴패스에서만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바깥쪽에서 교환을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에서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주성문은 뭐냐? 바깥쪽에 있는 주성문은 뭐냐면요, 우선 맥세트가 총 깊이와 프로그램을 나가면 두 가지를 하나 꺾어볼게요. 내가 좀 틀리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0mm라고 넣어볼게요. 저만.
이렇게 놓으면 5mm, 10mm 이제 두 번이니까 5mm로 한 번, 10mm로 한 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중간에 내가 주기를 중간에 넣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자, 맥스하고 이건 최대와 최저 높이만 나오는데, 그럼 나는 내가 캠을 짜는 사람과 작업자가 뭐 틀려. 아니면 나는 기계 앞에서 꼭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계속 기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할 때는 공구창에서 이 주성문 여기다가 내가 dp-10mm 구간이다 라고 주기를 내가 만약에 넣어놨다. 주성문에다가 확인 하고 내가 출력이 나가보면 같은 이런 식으로 주기에 내가 들어가는 툴패스 전에 이런 식으로 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게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뭐 계속 확인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일일이 이거는 꼭 이거 들어갈 때 확인하고 저거 들어갈 때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캠으로 짜기 때문에 거의 잘 안 집어넣으실 거예요. 안 집어넣으시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필요하실 때 들어가서 공구 바깥쪽에 있는 주성문이라는 거는 툴패스가 시작할 때 이 툴패스가 시작할 때 주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 공구 안에 있는 거는 공구를 표시할 때 처음에 툴체인지라고 이 공구가 뭐다라고 표기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주성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한 개 더 그려보고, 자,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Alt 1번 누르면 화면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가공 경로에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윤곽.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돌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네, 단일로요. 공구에 갑니다. 세공구 생성. 엔드밀 10파이 10파이 그냥 그대로 쓸게요. 날장이 속성 마무리.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이거는 절삭 조건만 뭐 내가 1800에 2000에 뭐 내가 8000을 주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1번 공구로 생성이 될 거예요. 1번 공구. 자, 홀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홀더는 좀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간 다음에 포켓 들어가거나 할 때 홀더는, 자, 절삭 파라메터. 기본적인 홀더는 제가 드릴 거니까요. 컴퓨터 왼쪽.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링크에서 -5라부터 넣어주고요. -5라고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몇 번이더라.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4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을 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보정의 종류부터 설명을 할게요. 보정의 종류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 내리면 컴퓨터가 있고, 컨트롤이 있고,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경보정을 쓰지 않고
그냥 캠상에서만 공구의 직경, 마모량을 다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47.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충 이제 적어 놓으시는 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적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끔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뭐 쫓아가는 것보다 내용이 이렇다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컴퓨터. 자, 데이터를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모든 경고정이 들어가지 않고 공구의 반경. 자, 내려볼게요. Y 60이죠. 100에 100자를 그리고 10파이를 그렸잖아요. 그죠? Y 값이 10mm가 지금 Y 값이 Y가 여기 10mm가 아니라 55파이니까 16파이니까 5mm가 밀려 있죠. 그죠? 그거를 컴퓨터 캠에서만 제어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캠에서만. 자, 그럼 여기를 바꿔 볼게요.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여기를 컨트롤. 자, 컨트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기로 작업을 할 때 G41 쓰죠. 공구 경보정. 예? 경고정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경고정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경고정은 직각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접선으로 연장이 되는 선으로 원으로 진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원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접선이나 직선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자, 링크는 무조건 원이 있으면 직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를 법선으로 좀 고칠게요. 수직한 점으로 1 수직한 점으로.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컨트롤로 한번 해서 출력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도 한번 보고요. 그럼 이렇게 이쪽이죠?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빼먹었는데 1이 아니라 경보정 공구 지름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6으로 고칠게요. 6. 공구 지름보다 좀 떨어져야 되니까 6으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력이 나가볼게요. G201.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원래 55까지 경보정으로 55까지 붙어야 되잖아요. 지금 밑에만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55까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스타트할 때 56, 1mm 떨어진 지점 링크를 수직한 방향으로 6mm 떨어졌으니까 자, 내리고 Z 내려가고 경보정 쓰면서 Y가 붙죠. Y가 붙는데 50이 아니라 뭐죠? 아니, 55가 아니라 50이 들어가죠. 공구 반경만큼 빠지고 경보정이 들어가죠. G41. 그죠? G41이 뭐예요? 하향절삭 G41 시계 방향. 내가 아까 말한 왼쪽으로 진행 방향에 공구가 왼쪽에 붙을 때는 G41 경보정. 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붙을 때는 G42.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확실히 공구 지름만큼 떨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진입을 할 때, 링크를 빠질 때나. 계산이 잘 오류가 뜨는 경우가 공간이 좁거나 그러면 오류가 뜨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럴 땐 자, 그래서 자, 이게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 보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컨트롤에서의 단점은 진입과 링크가 중복이 되거나 공간이 안 나올 경우에 진입 경로가 안 나올 때 에러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중복 보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중복 보정은 뭐냐? 공구의 지름은 캠에서 제어를 하고 마모되는 양만 경보정이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진입복귀에서 1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떨어지는 공간이 경보다 작으니까 1을 넣어도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출력을 나가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고 55로 붙는데 55가 아까는 y가 50이었잖아요. 그죠? 18짜리니까 50이었는데 55로 붙여. 정사이즈로 붙여. 그 대신에 G41이 나와요. 경보정.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베어링짜리나 키를 파는데 공차가 있어. 그럼 계속 마모가 된다. 뭔가 쓰다 보면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컨트롤 컴퓨터 가서 고쳐서 전송하고 고쳐서 전송하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경보정 공구에 반경이 들어가는 값이나 마모에 들어가는 값에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으면 100분의 1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경보정을 쓰지는 않고 경보정은 양이 좀 많다라고 양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중복보정을 사용을 해요. 중복보정. 그리고 얘는 센터라인으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데이터가 공구 지름을 보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구 지름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뭐 G41이 나오게 G42가 나오게가 컨트롤처럼 알아서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G42가 나오게 할 경우에는 역중복 보정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죠? 반대로 체인이 걸리거나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주면 얘하고 상관없이 G42가 출력이 나가게 돼요. G42.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G41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중복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 애만 뭐 티커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역중복 보정을 사용할 일이 없고 그래서 마모되는 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돌리겠다라고 하면 그냥 중복 보정을 보통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은 어차피 보통은 메인은 컴퓨터로 하고 있다가 공차가 있는 부위에 내가 양이 좀 많고 양산을 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할 때만 중복 보정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부위만 그리고 안 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센터로 나갈 때요. 센터로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진입 체인을 잡을 때 진행 방향의 좌측에 쓰는 게 왼쪽이죠. 그죠? 컴퓨터 기본. 근데 내가 특수한 경우에 중앙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어. 라인만 그려서 중앙으로 간다던가. 그럴 경우에 그냥 여기다가 안함으로 놓으시게 되고 내가 이거를 다시 접선으로 붙여놓게 하게 되면 센터로 출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센터로 데이터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터로 출력이 나가게 돼요. y-. 그죠? 그래서 내가 공구 중심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안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그림 나오죠? 왼쪽 중앙. 여기를 컴퓨터로 놓으면 이 그림에 나오듯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 공구를 쓰게 됩니다. 그죠? 컴퓨터 기본 메인. 그런데 뇌가 좌측으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면 내가 가라고 한 건 여기서 이렇게였지만 이렇게였지만 반대로 쓰게끔 이렇게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추천은 안 드리죠. 그냥 한쪽으로 안 몰려도 되는 상황이나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왼쪽이고 특수하게 난 오른쪽으로 꼭 가야 돼 라고 할 때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구 진행 방향의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이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왼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날급 보정은 우리가 이제 2D 상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고요. 2D 상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하나를 그려 보여드릴게요. 날급 보정은 공구 중심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날끝 중심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느냐. 입체적으로 얘는 자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정면으로 제가 정면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안 하셔도 크게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자 이거 지금 화면 또 안 돌아가네.
자, 이거를 화면이 돌아갈 때, 자, 지금 평면에, 자, 저 따라서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보통 쓰는 게 우선은 저희가 예전부터 기본 세팅이 마우스 우측면도 정면을 바라보면 작업평면과 공구평면이 따라가기 원래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면으로 내가 옆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안 따라가니까 설정창에 네, 설정 옆에 보면 자, 작업 여기서 여기 체인지 작업 평면은 그래픽 뷰를 따른다. 여기 작업 평면 여기서 공구 평면도 작업 평면을 따른다 라는 옵션을 켜주세요. 그러면 평면에 있다가 정면으로 가게 되면 요게 같이 따라올 거예요. 작업 평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던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마켓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정면을 눌렀을 때 그쪽이 작업 평면과 공구 평면이 그래. 그럼 스케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연속선으로 이렇게 있다. 저만 할게요. 평면에 놓고 가공 경로로 제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윤곽으로 제가 이렇게 체인을 걸었어요.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볼 하고 다 무시하고, 자, 3D 입체적으로 있는 체인을 잡게 되면 3D라고 바뀌어요. 라인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도형을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앙으로 올게요. 하나. 자, 날끝과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끝과 날끝. 정면으로 놓고 볼게요. 이게 날끝. 마이너스 5가 있죠? 마이너스 5를 빼버릴게요. 0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이 데이터가 공구 볼 이렇게 날끝을 보고 가느냐, 그죠? 날끝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심을 보고 가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D 데이터를 갖다가 공면에 투영을 시킨다든가 3D 형태를 가지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볼지름 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형태를 이렇게 아까 방금 날끝으로 했을 때 파먹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나는 라인만 그려서 그냥 볼로 한번 지나가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 계신데, 그걸 날끝으로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볼 중심으로 하고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날끝으로 하면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목적 이런 데는 과제성이 나죠. 그래서 날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 중심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를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죠. 하고 다시 컨트롤로 바꾸겠습니다. 평면 대충.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날끝 보정은 굳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쓸 일도 거의 별로 없을 거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여기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절삭 형태부터 잠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체인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윤곽을. 자, 어디 보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보면 모서리 절삭 형태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계가 직각으로 툴패스가 나오게 되면 뭐 안에가 과절삭이 일어나게 돼요. 좁은 구간에는, 그죠? 거기서 R을 만드는 형태일 때도 사용을 하고, 기계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를 갖기 위해서
직각일 때는 기계가 섰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를 샤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각도가 들어갈 때 반경값을 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35도 이하일 때는 한번 볼게요. 여기를 라인을 여기다가 라인 놓고 대충 하고 0도, 90도 여기까지 놓고 100 놓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여기까지만 그리고 대충 하고, 아이고 다중선이 아니라 다시 여기다 놓고, 하나는 135도 136도로 하고 140도로 하고요. 140도로 하고, 하나는 한 이 정도만 안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35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 20도? 100도만 할게요. 아니 100도 너무 작네. 110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용 내에서 윤곽 가공.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걸어 볼게요. 자, 공구를 10파이 엔드밀을 하나 걸어 볼게요. 하고 샤프 진입 뽑기 그대로 놓고요. 링크도 그대로 놓을게요. 확인 한번 볼게요. 확인하고 한번 경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35도가 넘어갈 때는 기계가 이제 감속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피드를 천천히 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이따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90도의 직각인 지공일로만 데이터가 나오면 3000이든 4000이든 달리다가 이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에 이 신호를 하고, 여기서 한번 섰다가 잠깐 1초든 2초든 딜레이가 있어요. 예? 딜레이가 있다가 0.1초든 있고 기가 쿵 하고 반대로 넘어가야 돼. 그죠? 근데 각이 크면 왔다가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기계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감속을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체인을 말이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요때는 지공일로만 출력이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서 여기 보면 R이 들어가겠죠. R이 들어가죠. 네. 자, R이 들어가면 ARCC라는 게 작동을 선행 제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반경을 만들려고 5000으로 달리다가 이 부위에 왔을 때 이 원의 치수를 맞추려고 여기서 감속을 하고 이 위치에 도달하고 감속 R값 맞추고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예? 기계가 쿵쿵거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데이터는 무조건 웬만하면 R이 나오는 게 좋아요. R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고, 얘는 큰 각이니까 그냥 직선 구간으로 넘어가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거고, 자, 각이 좁을 때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여기에 보면 절삭 파라메타의 모서리 절삭 형태입니다. 여기를 안함 1하고 넣으면 당연히 밑에 각도 반경으로 나오던 것도 당연히 직선으로 출력이 나가겠죠. 직선으로. 그러면 지공일로만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당연히 전체라고 하면 135도가 아니라 무조건 R을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돼요. 모든 각도에. 그죠? 무조건 나는 각이 좀 커도 그냥 무조건 R 들어가게 데이터가 나오게 해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럴 때 무조건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정도 레벨을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각이 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각이 작을 때는 이렇게 반경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샤프예요. 샤프. 근데 9.0 때는 이게 아마 없던 걸로 기억을 해서 지공 1로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체 여기를 샤프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경로 찾기. 내부 코너 라운딩 반경. 자, 여기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공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가공을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폭이 좁게끔 가공 경로를 냈어요. 여기다가 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근데 제일 2D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을 잡고 마이너스 5라고 놓고, 자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하고 내면 내가 가공 여유를 0으로 주잖아요. 0으로 주든 0.1을 주든 내가 윤곽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켓을 하거나 하향절삭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하는 건 반대쪽으로 밀리니까 여기 살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좁은 구간에 황삭으로 이미 큰 걸로 절삭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서 과절삭. 내가 0.1을 남겼다 그래도 이미 자국이 남아 있을 거예요. 계속. 공구는 반대쪽으로 밀리니까. 진행 방향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게, 우리가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 할 때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게, 우리가 기본 마켐에 있는 포켓으로 정삭을 빼고 시간을 줄이려고 황삭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일랜드들이 있어. 그러면 아일랜드들이 있으면 하향절삭을 안 하고 아일랜드들에서 상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폭이 좁은 구간에. 그럼 그때는 이미 내가 가공 여유를 0.1을 주든 0.1을 줬으면 이미 죽어있는 경우가 있어. 큰 파이로 황삭을 하다 보면. 이미 반대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공 여유를 주고 외곽을 한 바퀴씩 하향으로 돌려주게끔 잡아줘야 이게 제품이 말짱하게 살아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기본 스탠다드는 짧으면 당연히 엔드밀이 짧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덜 밀리겠죠. 휘는 게 덜하니까.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얼마를 줘야 되냐?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를 주는데, 보통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상식은 지름 곱하기 최소 100분의 5예요. 0.5R은 만들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삭을 했을 때 여기 도달했죠? 반대쪽으로 밀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 만드니까 또 이쪽으로 반대로 밀리겠죠?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미 과절삭이 그래야 안 일어나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처음 하실 때 이거 왜 이렇게 좁은 구간에 큰 걸로 하고 작은 걸로 잔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경우를 경험을 하면 보통 이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최소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신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선 여기까지.